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뭔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PC가 고장나가지고, 고장났나? PC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갔다가, PC를 바꾸는 바람에, 그동안에, 어,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게 다 날라가 버렸지요. 그래가지고 추세 꺼놓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 와중에 추세 이탈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챘습니다. 눈치를 못 챌 수 있냐, 참 황당한 일이지만은 그래 됐네요. 그래서 추세를 다시 한번 꺼보니까, 추세를 이렇게 꺼보니까 추세 이탈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네요. 요 주권 선이 이 선입니다. 많이 복잡하니까 일부를 없애볼게요. 자, 필요 없는 것 선들을 없애보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해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선들을 다 없애보면은, 자, 요런 선이 남습니다. 요 하방 추세를 쭉 꺼보니까, 하방 추세를 꺼보니까, 종가 대비로 대충 꺼보니까, 여기에 딱 걸리네요. 종가 대비 꺼니까 여기서 하락을 하기 시작한 하나 둘 갭 두 개가 생기고 반등이 들어오면서 종가에 이 추세를 딱 물었네요. 그 다음날 추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서 끝이 났지요. 이때쯤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내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풋을 보면서 잘못하면 더 갈 수 있겠는데 생각은 했는데 이 저점을 갖다가 뚫는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형적인 지그재그 파동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3산이 나오고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지금 하락 3파가 진행 중이거든요. 하락 3파가 진행 중인데 이 3파가 끝이 난 건지 아직 더 내려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끝부분쯤에 오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요 바이러스 사태 때 저점을 찍고 요 코스피 200입니다. 저점을 찍고 2000 여기 21년 1월 달에 꼭대기를 쳤지요. 꼭대기를 치고 이 꼭대기에서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세 하락이 A, B, C가 진행이 되는데 그 C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파동이 이상하게 나와서 더 올라가는가 뚫고 올라가는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하락 A파 여기가 꼭대기고 이 주봉입니다. 꼭대기고 하락 A 반등 B 하락 C의 대세 상승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2021년 꼭대기를 치고 이래 하락을 하고 이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뚫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뚫지 못하고 올라가길래 이게 바닥인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원칙대로 기본대로 A, B, C가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 주봉으로 저점을 딱 연결을 하니까 깔끔하게 이 저점을 연결하니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면은, 자,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재차 이 추세를 깨면서 이 장대 음봉이 놓으면서 올라가길래 위로 가는 게 했더니 다시 장대 음봉이 놓으면서 뚫고 내려와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여기 시작했다가 올랐다가 이 추세에 얻어맞고 내려온 거죠. 여러 가지가 하방을 가리켰는데 올라갔으면 또 트럼프가 새로 받았으니까 조금 조정받고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얘기하던 그 산업의 변화는 대세 하락이 이미 시작이 된 거지요. 시작이 이 파동부터 시작이 됐다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꼭대기를 치고 A, B, C의 하락이 시작이 됐다. 요거를 갖다가 내가 뭐 2주 동안이나 긴가민가 하고 있었네요. 어제 오늘 이 저점이 뚫려 가지고 완전히 하방으로 가는 걸 보기 전까지는 대세 하락이 설마 했는데 진짜 대세 하락이 됐네요. 요거는 월봉입니다. 지금 이 대세 하락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디 정도 갈 것이냐. 지금 A, B, C가 되는데 이 C가 이 저점은 뚫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100만 코스피로 볼 때 이 저점이 뚫는 게 확실하면은 2000 얼마야 이게 2134.77 요거는 99.9% 뚫립니다. 언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왕 시작인 거 이번에 뚫리면 좋겠는데 한 번에 뚫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번 했다가 재차 내려올 때 뚫릴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뚫어 내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나왔지요. 악재는 거의 다 나왔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중국 그럼 나도 관세 때릴게. 미국이 어라 네가 내인데 까불어 다시 내가 한 번 더 관세 때려주지. 요런 상황이거든요. 요런 상황에서 이 저점을 뚫지는 못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니까. 다음에 얼만큼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떨어질 때 그때 이 저점을 깰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 시기적으로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4월 달이니까 늦어도 6개월 안에, 빠르면 한 두세 달 안에 이 저점을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발점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서 알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월봉이 지금 오늘이 4월 8일인데 이 정도 길이의 월봉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 긴 월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긴 월봉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이 저점은 거의 뚫겠다. 요 저점은 어찌 될 거냐. 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저점도 뚫을런지 안 뚫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저점은 나는 99.9% 뚫릴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제 한 300포인트 남았네요. 200포인트인가? 2334, 2130 얼마니까 한 200포인트 남았네요. 200포인트. 지금 내려온 만큼만 내려가면은 뚫리는 거네요. 월봉으로 볼 때. 일봉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비슷해 보이는데
거의 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이래 내려가는 거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되는데, 내가 요때 고수를 잡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수들이 이제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유튜브에 보면은 남아있는 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영상을 부지런히 올리는 거 보면은, 나는 뭐 너무 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식은 조금 남아있고, 뭐 조금밖에 안 하니까, 파생은 한번 골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무더위 골로 갔습니다. 한 달 전에. 어디서 골로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디선가 골로 갔습니다. 요서 골로 갔구나. 요 하락에. 이 하락에서 이 저점을 뚫고 조금 더 내릴 줄 알았는데, 뚫고 바로 반등을 하는 바람에 골로 갔습니다. 이때 추세에서는 뭐 지금 이 끝을 갖다가 쭉 꺾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봤는데, 내 생각과 달리 여기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렸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이때 제일 나의 방해를 많이 한 게 연기금. 지금 내려올 때 헷갈리게 만든 게 연기금. 결국 외국인과 연기금은 같은 편이구나. 뭐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같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그 여당 야당이 같은 편인 거 알고 있지요. 옛날에 그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같은 편인 거 알고 있듯이 다른 편인 척 하지만은 같은 편이죠. 뭐 정치적 동지니까, 뭐 한지웅 앞에서 뭐 한솥 밥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같은 편입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그 새끼들이 전부 김대중 새끼, 김영삼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뭐 우파니 뭐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놈들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뭐 좌우로 나눈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골로 갔지요. 골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힘인가 이 당도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당이 생기겠지요. 그 새로운 당은 윤석열마더라도 문재인 키드 아닙니까? 문재인 키드가 열로 가가지고 국힘당 대표가 됐는데, 뭐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뭐 박근혜 살리달라고 미국에 뭐 절하고 난리 났었지요. 뭐 미국은 눈도 끔찍 안 했고, 이번에 윤석열 살리달라고 뭐 박근혜 죽인 윤석열 살리달라고 그렇게 뭐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액션은 조금 취했는데 결국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라 생각하는 뭐 국힘당, 우파 아니죠. 좌파밖에 없습니다. 좌파에서 전향하면 우파다. 글쎄요, 젊을 때 생각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거 바뀌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뭐 김문수 바뀌었다는데, 글쎄요, 바뀌었을까? 막스 레닌주의 신봉자 김문수가 자주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쯤인가? 박근혜 탄핵 때, 그것도 이제 전라도 출신 탈라도한테, 전라도인데 좌파 안 하고 좌파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탈라도라고 저 스스로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탈라도라고 하는데, 탈라도의 관점에서 볼 때 김문수 전향을 한 것 같는 줄 알았는데 전향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내가 2017년도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갖다가 참 오래 관찰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공산당이 남아 있는 곳이 몇 곳 안 되지요. 요번에 미국에서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들이 일단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내지는 공산당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갖다가 입국 금지시켰거든요.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되게 친하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북한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떠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김정일이 유훈으로 김정은한테 장성택의 뜻을 따라서 옆에 두고 네가 어리니까 잘 옆에 두고 해라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고 뭐 들리는 소문에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 들었는데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여버렸지요. 그것도 그냥 총살 교수형도 아니고 흔적도 찾을 수 없이 뭐 곡사포인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포탄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장성택은 친중이거든요. 중국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통이었지요. 김정은 같은 경우 중국과 가까이 하는 듯 하지만 선을 요번에 끄지요. 그래서 러시아와 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편인 것 같은데 또 서로 뭐 그렇게 안 친한가 보더라고요. 옛날에 소련일 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는 중공하고 그럭저럭 친한 것 같은데 러시아로 축소되면서 러시아가 공산당을 탈피하고 뭐 자유민주 국가로 되었다고 뭐 얘기가 들리는데 뭐 내가 확인을 못 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바이든은 추적을 갖다가 러시아인 듯이 했었고 중국은 뭐 그다음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적이라고. 그래서 적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인데 중국과 훨씬 친하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어찌 들으면은 뭐 그럴듯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생활 20, 30 이상의 사람들은 그 말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대부분이 알 겁니다.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쓸데없이 뭐 국제관계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지금 이 사태가 그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뚝 끄면은 추세가 하나 나오지요. 추세가 이래 나왔는데 요 밑에 거를 한번 꺼 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를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해가지고 밑에 거를 연결을 시키 보면은 뭐 요렇게 끌 수도 있고 요렇게 끌 수도 있는데 요렇게 꺼 보니까 걔 바르겠다가 반등 들어와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이 추세에 걸려서 다시 떨어지네요. 그래서 요 저점을 깼습니다. 이 저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이러스 사태죠.
바이러스 사태 때 내려왔던 거보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 작년 여름 엔캐리 같네. 엔캐리 때 내려왔던 거. 바이러스 사태 내려온 거는, 세월이 벌써 그래 많이 흘렀구나. 요건데 참 너무 지저분해서 좀 씌워봐야 되겠구나. 참 뭐가 잘 안 되네. 자, 이래 되면은 우리 코스피 200이나 삼성전자는 여기가 꼭대기였고, 우리 종합은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기준으로 보면은 꼭대기가 여기고, 우리 대형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꼭대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깊은 하락이 있겠다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때는 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다 보니까 반등이라 생각했죠.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제 위로 간다 하고 대부분의 고수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재차 개폭락했거든요. 요때는 뭔 일이 있었냐? 국민학교 동창인데 여자 동창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친한 뭐 친구인지 뭐 지인인지가 왔는데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 잘 벌고 있는데 아마 요때 벌었겠죠. 벌고 있는데 요때도 벌었나 봅니다.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기회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 해본 적 있나 했더니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그게 꼭대기다.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주식은 누가 사주 올라가는데 태어나서 주식 한 번도 안 했는데 네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냐. 네가 주식을 사면은 그 뒤에 주식을 사줄 사람이 누가 있냐? 없지 않냐? 그러면 그게 꼭대기이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다 그러고 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거든요. 올라갔다가 재차 내려오고 하면서 여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외국인이 사기를 시작을 해서 요때부터 사기 시작해 올랐다가 내릴 때도 샀습니다. 사고 또 내렸거든요.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이게 바닥이구나.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외국이 계속 샀거든요. 그러다가 요 어디부터 또 팔기를 시작했죠. 작년 1월 달부터. 작년 1월 달부터 처음에 사다가 어느 순간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한 6월 달, 7월 달, 그 어디면부터 팔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몇 달 사다가 어느 순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연말 돼 보니까 연초에 산 거와 팔기 시작해 파는 게 거의 똔똔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엔캐리감 나왔지요. 그래서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깊은 조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차 내려오길래 올라서니까 조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올랐다가 고점을 뚫기 전에 한번 조정받고 재차 간다 생각했는데 떨어졌지요. 그리고 이 저점을 못 깨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깼거든요. 깨고 올라갈 때
이거를 깰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안 깨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저점을 확인한 게 맞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추세 꺼놓은 컴퓨터가 뭐 없어지는 바람에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내가 꺼놓은 게 없어지면서 자료들이 다 유출되면서 내가 제대로 시장을 갖다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기존에 해놓은 이 HTS를 새로 깔았는데 그 HTS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어디서 뭘 찾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거래가 적응하는데 또 한두 달 시간이 흘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이 중요한 타이밍을 이제 놓쳐버렸네요. 내가 돈을 크게 벌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내려올 때 오늘은 모르겠고 어제까지 많이 난 건 한 70배 정도 났고 뭐 한 50배 30배 이래 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에 100배 넘게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차월물을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어제까지 본 겁니다. 오늘 말고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가지고는 글쎄요 움직임이 프리미엄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매도가 매수를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매도가 매수를 이기는 시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빨리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프리미엄이 좀 빠진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반면에 또 지금 보면 외국인이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들었거든요. 채권시장이 큰 시장이고 주식시장은 작은 시장이다 이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시장에서 과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1조 수천억을 팔게 되면은 그게 거의 바닥이고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조 수천억을 팔고 계속 팔고 있다가 이틀 더 팔다가 또 1조 3천억을 팔고 1조 8천억을 팔고 2조 천억을 팔았습니다. 계속 무차별로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누가 죽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세력들, 그러니까 세력이라 그러면 이 각 주식마다 주인들이 있는데 그 부티크라고도 얘기한다더라고요. 작전 세력들, 그 작전 세력들이 얻어맞아 가지고 반대 매매 티 놓는 그런 상황이 미국 쪽에는 벌어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미국 쪽에는 벌어지고 있다. 반대 매매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큰 세력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개인들 뭐 하수들 중수들 다 잘라 먹었고 고수도 죽을 놈들은 다 털어 먹었고 이제는 작전 세력들을 털어 먹고 있다. 세력들 반대 매매가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을 정말로 죽일 것이냐? 반대 매매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더 내리가 죽을 것이냐? 뭐 이 추세 깨진 거 보니까 추세가 깨지면 내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라 그랬지요. 자, 여기 추세 깨지면 한 번 들어갈 기회 있었고 한 번 팔 기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뚝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떨어지면 밑으로 가는데 위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추세 부딪히 내려갔으니까 하방이다 결국은. 자, 여기는 이제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어요. 굳이 추세를 끊는다 생각을 하면은 뭐 한번 여기부터 꺼볼까? 여기부터 꺼볼까? 이럴 거야 되나? 여기부터 꺼볼까?
요래 거면은 뭐 조금 이격과대 종가 기준으로 일봉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거면은 아직 좀 더 내릴 여력이 많다. 뭐 이 각도가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내릴 여력이 더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 더 내릴 게 남았다. 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내릴 게 남았다. 더 내릴 게 남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2270 정도도 각오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 되고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한번 올랐다가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이제 반등 들어왔다가 재차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굳이 매기 본다면은 엉터리 파동을 한 매기 보겠습니다. 엉터리 파동을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엉터리라 그러겠습니다. 엉터리 파동을 매기면은 여기서 내가 뭐를 지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참 뭔가를 지우고 싶은데 뭐 잘 안 되네요.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가 진행 중인지 끝이 났는지 모르겠다. 끝이 났으면은 반등이 들어와 가지고 4파 조정 파동이죠. 4파가 진행될지 아니면은 요런 파동에 의해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등파가 나오고 재차 내려간다. 여기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지 될란지. 여기 ABC로 파동이 끝이 난 건지 A, B, C, D, E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락으로 1, 2, 3, 4, 5가 되겠지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를 바닥이라 봅니다. 여기를 바닥이라 보면은 이렇게 올랐지요.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바닥을 잡기가 곤란하니까 여기를 바닥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요래 생겼습니다. 하나의 파동이 생겼지요.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올라온 큰 하나의 대세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조정 ABC A, B, C C가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파동이 어중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중간하다 이게 뭐냐면은 많이 올라오면 많이 내려갑니다. 많이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 파동을 50% 이상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걸로 보는데 0.618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올라온 걸로 봅니다. 많이 올라온 걸로 보면은 이 파동 다음에 깊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깊은 파동이라는 거는 이거를 99.9% 깬다. 이 파동 길이에 뭐 0.618배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1.382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고 재차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럼 이 하락에
폭만큼 빠지면은 그 우리나라 그 코스닥 쪽에서 많이 있는 등비하락 있죠. 등비하락 쪽으로 한다면은 일단 2000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2000이 깨진다. 그래서 2000이 깨지면은 이 저점은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점 2000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전에부터 말한 게 1840인가 얼마가 있었지요. 그래서 2000은 깨지고 2000 돌파 시도하고 1900을 깨고 1800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했다가 파동이 워낙 지저분하게 진행이 돼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하다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교과서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상승 그 다음에 하락 A, B, C. 보통 상승은 전체 시간적으로 볼 때 하락의 한 30%에 불과합니다. 이만큼 상승했는데 하락이 요만큼 비슷한 시간만큼 하락을 했다.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재차 반등이 들어오고 이 하락한 시간만큼 빠지거나 아니면 깊이로서 깊게 빠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1439는 깰 거냐 깨지 않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정이 많이 들어오면은 절반 정도 들어오죠. 절반. 그럼 3316에서 절반이면은 얼마가 되나? 뭐 한 1700, 1650? 어쨌거나 뭐 한 1600, 1700, 1800 이렇게 된다면은 1600, 1700, 1800 된다면은 요거는 안 깨겠지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 바뀌는 이 시기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4차 산업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20세기 후반부터 들어가지고 언제 시작되나 하는데 아마 여기 아마 4차 산업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 아니면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게 시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저분하게 자꾸 올라서 이 월봉으로 보면은 자, 이 우리가 1980년도에 주가지수 100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지요. 100으로부터 시작했고 10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을 받고 절반 쪼개지고 다시 1000포인트, 1100포인트 갔다가 IMF 얻어맞으면서 조정받는 줄 알았는데 김영삼이가 어방에 굴어가지고 이런 IMF를 얻어맞고 이런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큰 상승이 생겼지요. 큰 상승이 생기다가 리먼 사태 때 한 번 더 얻어맞았습니다. 이때 이명박이 하는 얘기가 지금 사면 부자 된다. 주식 사라. 한 게 1300 정도인가 1100 정도인가 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하여도 어쨌거나 더블 비슷하게 났습니다. 이명박이 얘기했던 것부터 한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요 밑에가 897인가 900이 잠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면은 두 배가 훨씬 많이 올랐고 이명박이 얘기했던 것부터 해서도 한 대충 한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그재그 파동으로 깊이 있는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이때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나름대로 뭐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가 잘 못했지요. 결과적으로는 잘 못했는데 이 중에는 과정 중에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폭락이 있어야 되는데 횡보를 했다.
행보를 했다. 그리고 집값도 안정화시켰다. 그때 뭐 전세가 2억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씹어 쌌습니다. 뭐 박근혜 접근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풍자도 많이 했죠. 개그맨들이. 근데 그때 풍자했던 돈의 10배를 줘야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왔지요. 그래 바라고 바라던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거대한 상승을 하면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도 무너질 거고 그게 무너지고 나야 그게 바닥입니다. 근데 주식은 경기보다 한 6개월 선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보다 경기보다 9개월 정도 후행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주식보다 1년 3개월이 후행하네요. 1년 3개월이 후행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나는 99% 이상이라고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하락은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로 깡깡 멀었다. 까마득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가격에서 지금 많이 떨어졌지요. 꼭대기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반에서 절반 더 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가 이하가 되지 않냐? 우리 원가 이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 덕계라고 있습니다. 덕계에 그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래가 도로가 근처 아파트하고 저 산만리 쪽 아파트 가격 차이가 한 2배쯤 났습니다. 같은 평수에. 그 아파트 중에서 하나를 그때 보니까 분양가가 2,200, 그러니까 2,000 몇백 됐는데, 뭐 지어진 지 한 5년, 10년 정도 된 아파트 같은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그 아파트가 1,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거죠. 분양가 대비 한 몇십 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짓는 원가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짓는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하겠지요. 거기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뭐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였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2월 달이네요. 2월 19일 날 꼭대기 치고 시작이 된 거였고 나는 한 번 더 올랐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거였고 이때부터 떨어졌는데 이게 아직도 초입이다. 초입. 꼭대기부터 아까 꼭대기 3,300이죠. 한 50% 떨어지면은 한 1,750, 그러니까 1,800 정도 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은 내가 작년부터 그래 정리해라 했고 한번 들어갈 기회가 이제 한번 계획이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3번째 한 번 더 생기면은 풀로 들어갈 때다 했는데 계획이 안 생겼습니다. 올랐습니다. 이 저점을 깨었습니다. 저점을 깨면은 한 번 들어갈 기회가 있고 올랐다가 음봉 나오면은 팔아야 되죠. 이때 못 팔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참
애매해지는 거죠. 진짜 애매해지는데 지나고 추세를 그어 보니까 이때도 8대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보면은 이 어마무시합니다. 올라가려면은 뭐가 어마무시하냐? 추세를 볼 때 일단 5일 이평선을 뚫어야 되죠. 5일 이평선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고 칠 때 어제 오늘이 바닥이라고 칠 때 5일 이평선을 일단 뚫어야 됩니다. 5일 이평선 2400 정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추세 라인을 뚫어야 됩니다. 2500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20일 라인 요거 뚫어야 됩니다. 120일 라인은 252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점에 많이 몰리네요. 그 다음에 20일은 보리자매도 중단이죠. 이 라인이 2550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일선이 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 60일선을 뚫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네요. 오늘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반등이 한번 들어오겠네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래가 반등이 들어오면은 최소한 5일선까지는 들어올 것이다. 5일선. 자, 5일선이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내일 되면 좀 더 내려오겠지요. 그래서 한 100포인트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많다. 100포인트인지 80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일단 많다. 그리고 이게 바닥이 맞다면은 통상적으로 하락 대비 절반 정도의 반등은 주지요. 통상적으로 3분의 1, 0.38이 3분의 1은 확실히 주고 통상적으로 0.38이 정도는 줍니다. 반 정도는 줍니다. 반을 주면은 2500. 자, 2500에 추세도 있고 11선 보자. 여기 없구나. 21선, 61선, 121선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240선 내가 안 꺼놨는데. 그래서 이게 바닥이 맞다면은 이번에 올라오면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절반 올라온다. 절반 올라올지 0.38이 올지 그러니까 한 2500 올지 2550이 올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한 2400은 넘을 것이고 2500 돌파 시도는 할 것 같아. 2500. 그럼 2500에서 2600 사이에 암만 많이 올라가도 끝이 난다. 끝이 나면은 이때는 정말 가진 주식을 다 털고 현금화할 때입니다. 이때 잘못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갭 하나 더 생기면 들어가시라고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반등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때 팔지 못한 사람들 익절이나 손절의 기회는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말대로 한 사람은 요때까지는 거의 한 70% 이상 8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 요쯤에 재수없이 말리 들었으면은 요거나 요쯤 말리 들었으면은 상당 부분 들어갔을 겁니다. 현금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금은 혹시 모르니까 들고 계시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면은 급등할지 천천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올라갈 겁니다. 0.38이만큼 갈지 2450 갈지 2500 갈지 모르겠지만은 2500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 가격 이평선들이 요 2,500 근처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2,500 근처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많아 보인다. 그래서 2,500 정도 가게 되면은 각 종목마다 추세가 다 틀리죠. 그러면 이 근처 어디에서 한번 틀어줄 필요가 있다. 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쭉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어쩌냐? 뭐 올라가는 놈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은 대세 상승이 될 때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종목이 2,000개인지 3,000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전체 다 드러난 거는 뭐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누가 3,200개라는 소리도 들었고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뭐 코스닥 대충 1,000개, 코스피 대충 1,000개, 코스닥이 1,000개 좀 넘고 코스피가 1,000개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00개 조금 넘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뭐 상장을 많이 했으니까 3,200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뭐 ETF 이런 거 다 합치면 4,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근방까지는 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내가 뭐 리딩을 한 건 아니지만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추세에 의해서 매매한 사람들은 일부 물리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만큼 물릴지는 모르겠지만은 50%가 물렸을런지 80%가 물렸을런지 욕심을 부린 사람은 뭐 100%다 물리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본전할 정도의 기회는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소 물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서 물린 거는 더 떨어지다가 올라올 때 물타기 해가지고 얼마든지 복구되거든요. 뭐 그래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일단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 언제부터? 요때부터 반등장은 요때 끝이 났다. 반등장은 근데 모르고 있었다. 몰랐던 이유는 안 잘라 그러면 뒤로 깨지도 코가 깨지는데 좀 더 잘하려고 컴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료가 더 날아가면서 비롯됐다. 그 덕분에 나는 어마무시하게 큰 타격을 받았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받았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는 뭐 내 자신이고 그 다음으로 큰 피해자는 이 영상을 보면서 손실이 난 사람일 수 있는데 내 영상을 오래 본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분들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안 났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쪽에서 요 근방에서 다 물린 사람들은 본절할 기회가 오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라. 그리고 본절되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은 수익이라도 적은 손실이라도 근방에서 추세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언제까지? 늦어도 석 달 안에는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늦어도 석 달 안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뭐 지진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그 시기 무렵과 반등 들어가가지고 재차 떨어질 무렵이 엇비슷하기도 합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은 엇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진짜로 현금을 90% 이상 가지실 때입니다. 90% 이상. 그럼 10%는 내가 앞으로 들어갈 주식들 고점 대비 50%가 빠지더라도 안 망할 주식들을 뭐 50개든 100개든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사가지고 추세를 지켜보는 거죠. 조금씩. 진짜 한 주씩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주 사고 또 한 20% 30% 빠지면 한 주 사고 또 한 20, 30% 빠지면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나는 뭐 전체 시장을 갖다 보는 사람이니까 전체 시장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내가
영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지요. 2주 동안.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피곤해서 못 찍었습니다. 뭐 피곤해서 못 찍은 거는 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해서 토요일 날 밥 먹듯이 꼬박꼬박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러도 못 갔습니다. 피곤해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일요일 날 또 쉬었거든요. 쉬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 엄두가 안 나가지고 몇 시간 쉬루다가 결국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내가 오늘 한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바닥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폭락 맞거든요. 대폭락 맞는데 지금 또 올라오면은 막 산다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 시장과 영원히 빠이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세력들이 큰 손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유튜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당히 뭐 경제학 박사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같은데 경제학자 같은데 경제 전공한 사람들이 들 중에서 그런 영상을 찍은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몇 개를 봤습니다. 내가 원래 구독해 보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얻어 걸려 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본 것 같고 뭐 오늘도 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전체 시장을 다시 보니까 이 추세를 이탈했는데 이탈하면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200포인트씩이나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왜 버틴다 생각을 했지. 파생은 거의 버티면 죽음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었던 거 상당 부분 개내고 본전도 지금 상당 부분 한 20-30% 날아간 상태에서 오늘 또 손절했습니다. 어제 새로 시작된 한 달 전에 새로 시작했는데 한 달 채 안 됐는데 한 2-3주 전에 새로 시작했는데 거래가 좀 벌어놨는데 오늘 시작 때만 해도 수익이 있었는데 한 20% 이상 수익이 있었는데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 팔 기회가 있었고 오늘 시작에도 팔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아서 내 실력의 한계구나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미 신호가 이때 확실하게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왜 못 봤을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려 그러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집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타이밍을 잘 잡아줬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그 혜택을 봅니다. 일단 하락장이라고 조정장이 아니고 하락장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하락장에 시작이 되었다. 요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를 거꾸로 쳤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야 바로 빠지겠나 다이렉트로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관세는 이미 다 드러났던 거고 하겠다고
두 차 얘기했고 그 와중에도 계속 올라갔었고. 근데 트럼프는 뭐 정직한 게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 어떤 놈들은 뭐 안 하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놈들이 많지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는데 트럼프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응하기가 참 쉽습니다. 믿고 하면 되니까. 상당 부분을 믿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정치인에 비해서. 정치인 출신에 비해서. 뭐 트럼프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뭐 트럼프가 뭐 정치를 잘 하지요. 내가 만약에 미국인이다. 그러면은 미국인인데 내가 중산층 이상이다. 이러면 나는 트럼프에 환영을 합니다. 정책에. 그리고 내가 중하위권인데 영어가 되고 미국에 살면서 당연히 영어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상당 부분이 뒷구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안 받아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 사람들은 조금 소외될 수가 있겠지요. 나도 2018년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뭐 살아도 된다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죽을 때까지 있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는데 뭐 그러면 자기 걸 다 주겠답니다. 뭐 한 바퀴 도니까 400m 되는 집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집 하나는 자기 혼자 살고 집 하나는 뭐 7집인가 세를 줘가지고 집에서 그 집 하나에서 뭐 대략 한 $10,000, $15,000 정도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뭐 그런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주겠다. 대신에 자기 혹을 좀 걷어달라.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돈이 뭐 얼마 안 돼서 뭐 내가 말았는데 내가 만약에 했던 제안을 갖다가 거기서 받아들였으면은 내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밟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초등학교부터 과정을 새로 밟아도 내용은 다 아니까 영어로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뭐 천재 수준으로 월반을 하겠죠. 뭐 초등학교 5년 과정인가 6년 과정인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 2, 3년이면 끝이 날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과정도 뭐 한 2, 3년 안에 끝이 날 거고 뭐 대학 과정도 뭐 2, 3년 안에 끝이 날 거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나한테 뭐 한 5년에서 몇 년 정도 투자를 해주면은 5년만 바짝 투자해줘도 나는 완전 기반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 제안을 했는데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서 내가 뭐 바보 온달처럼 거기서 미국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갖다가 더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영어마저도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발음이 완전 달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외워놨다가 마음 먹고 한번 발음하면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워놨다 할 수 있는 게 문장 한 개, 두 개 정도지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아는 것조차도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되고 또 갸우뚱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잘 모르면은 내가 뭐 챗 GPT한테 물어보든지 구글한테 물어보든지 뭐 빅스비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 근데
마침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하니까 역시 세상은 정도를 가는 게 맞구나. 정도를 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정도를 갔을 때 일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책임질 일이 좀 적어집니다. 감옥 갈 일은 거의 없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래도 감옥 가거나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정도를 가도. 왜냐하면 세상은 희생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세상은 그 옛날에 그 체부자 경주 체부자 있지요. 거기서 뭐 어떤 관직 이상은 하지 마라. 그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한 7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6, 7급, 5, 6, 7급 그 정도 낮은 관직만 가지지 그 이상의 관직은 가지지 마라. 뭐 이런 게 경주 체부자 집의 유훈으로 남아 있다고 체부자에 관한 책에서 그 봤었습니다. 참 현명한 사람이죠. 세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낮은 하급 관리들은 하급 공무원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령 내릴 때 거기에 엮였던 군인들 뭐 전부 다 목 날라갔잖아요. 뭐 비상계엄에 엮여가지고도 목이 날라가는데 그 제대로 된 군인들이 많이 있어 비던데 물론 제대로 안 된 군인도 많이 있던데 제대로 된 군인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날라간 것 같습니다. 그냥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냈으면은 군인들인데 피해를 좀 적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군인이 아무리 명령에 의해서 뭐 죽고 명령에 살고 하는 집단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운명을 알고 군문에 들어갔고 거기서 수십 년 군복무를 했겠지만은 본인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군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지가 검사 출신이면은 검사들을 가지고 하지 왜 죄 없는 군인들을 가지고 그랬을까? 하긴 뭐 그 군인들도 윤석열이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뭐 임명한 사령관들이니까 뭐 같이 가는 것도 뭐 맞기는 맞겠지만은 그래도 좀 아쉬움은 많다, 안타까움은 많다.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군대에서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등병 제대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퇴직금도 못 받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결론은 이거는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다. 대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대세 하락의 시작은 여기고 1차의 바닥은 여기고 2차의 대세 하락은 여기다. 여기서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잘은 모르겠는데 등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진다면은 이만큼. 더 많이 떨어지면은 이 저점을 뚫을 거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요까지가 내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뭐 전에 추세를 꺼놓은 게 있는데 추세 이게 산업이 하나의 시작이다 보면은 요래 봐야 될지 요렇게 하나 꺼보고
요렇게 하나 끄 보면은 더 밑에도 있나? 요 선을 끄면 더 밑인가? 요렇게까지 꺼 보면은, 자, 제일 밑에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내일 당장 떨어지면 160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올라가겠죠, 이게? 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올라갈 건데, 최고로 많이 하락하면은 내가 볼 땐 추세에 의해서 1600 몇십, 아니면은 1700 몇십, 아니면은 1800 몇십,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왕 빠지려면은 많이 빠지는 게 좋겠다. 많이 빠지야 빨리 끝이 날 거 아닌가. 요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방금 건 추세가 전부 이 저점보다는 높습니다. 이 저점보다 높기 때문에 이 우리 바이러스 때 저점 있지요. 바이러스 사태 때 저점을 깰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극히 적어 보인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로 안 깬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산업이 하나 끝났고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이거 깰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이거 깰 가능성은 많다. 그것도 아주 많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쫙 해가지고 하면은 조리 있게 뭐 5분이면 끝날 영상이 1시간 10분이 넘게 걸렸네요. 뭐 연이 되는 사람은 볼 거고 연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볼 거고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